자, 80페이지이고, 80페이지고, 학개론의 전체 흐름은 투자자, 그 다음 시장 분석, 투자 가치 분석, 이 세 개의 그림으로 시작해서 세 개의 그림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아름이 엄마가 아파트를 하나 사러 간대요. 아름이 엄마, 투자자죠, 투자자. 시장에 가면 이게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수요 공급 만나는 이 점 통해서 이 시장 가격, 아파트 3억 주고 샀대요. 프라이스 3억 주고 샀대. 근데 사는 사람은, 자, 원래 이게 사는 걸 내가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3억에 팔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3억에 샀지만 자기는 가치는 4억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 샀겠죠. 그 가치를 이제 밸류라 하고, 요거는 코스트라 하고, 요거는 프라이스라 하는데 세상 만사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 사람은 팔 때 남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치? 또 산 사람은 3억 주고 샀지만 4억의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너 좋고 나 좋고 나 좋고 너 좋고 이래 세상 만사 인류 평화를 공헌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 3억 주고 파는데 알고 보니까 2억의 가치밖에 없는 거야. 거품이 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은 손실이잖아요. 너 죽고 나 살고 이런 세상 반사, 세상이 암 걸렸다. 말기 암 걸리면 다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는 뒤에 하겠지만 투자 가치를 구합니다. 투자 가치. 자, 그 중에 오늘 할 게 바로 여기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직선은 뭐랬죠? 수평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운데 점은 뭐라고 했죠? 자, 세종대왕 생각납니까? 세종대왕. 수직선, 수평선, 점, 이 세 개로 우리 이 한글의 모음을 다 만들 수가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 ICT가 세계 1등 국가가 돼 있다 이랬습니다. ICT. 이 ICT라는 게 우리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닉 있잖아요. 이게 4차 산업의 불쏘시개입니다. 불쏘시개. 마중물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필두로 이걸 통해서 IoT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4차 산업에 우리 한국이 세계적 경제에 흥할 차례인데 흐름상 볼 때는 거기에 계속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거 세 개를 아시면 경제 이론은 해석이 됩니다. 수직선, 수평선, 점. 수직선, 수평선, 점. 이 세 개 아시면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수직선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복습이니까. 수직선은 가격이죠, 가격. 가격이 높다, 낮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땡. 이렇게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수평선은 뭐랬죠? 수평선은 수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다. 증가한다. 왼쪽으로 갈수록 적어진다. 감소한다. 그러면 땡. 다른 말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이 가격을 좀 더 유식하게 이제 영어로 씁니다. 영어. 거기다 우리 영어 번역한 거고 영어 약자로 쓰면 개념이 빠릅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로 쓰는 거예요. 그냥 가격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전체 프라이스 이렇게도 써보고 이 글로벌이니까 학교로는 부동산 글로벌 학문입니다. 민법은 우리 한국 민법이고 공법도 우리 한국 공법이지만 학교로는 전 세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P 이렇게 쓰기도 한다. 가격, 프라이스, P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수량을 뭐라고 합니까? Q 퀄리티, 질이 아니고 퀀티티, 수량. 주로 이제 수량은 우리 토지 면적 단위 이렇게 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말고 쓰는 표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차츰 공부를 하고 나서 하시도록 하고. 자, 전번에 지난 수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 아파트 평당 단가가 2천만 원이다. 그때 200채를 사고 싶다. 어느 특정 아파트 시장에서. 이게 이제 아파트가 우리 일상의 대화에서도 워낙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부동산에 대표하면 주택에 대표하면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아실 겁니다. 늘상 입에 오르내리고 회자를 했죠. 그래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우리 시험도 실제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로서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제일 많죠. 아파트가 전 세계에서도.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 바로 출제를 하니까. 자,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20채를 사란다. 평당 단가 2천만일 때. 2점에 대한 해석. 그럼 평당 단가 2천만이고 평수를 총 나눠야 곱하면 면적이 나올 텐데 이 말해서 200평이라면은 단순하게 해서 200평이라면 이만한 금액을 주고 사겠죠. 이 면적은 이게 뭡니까 이거? 여기에 평당 2천만 원 되면은 단위당 가격 실무에서는 단가 이렇게 되죠. 단가. 그래서 평당 2천만 원을 200평을 사려 한다. 그럼 이 곱하면 2천만 원 곱하기 200평 하면 총 면적이 금액이 나오겠죠. 사는 사람은 이 금액을 주고 사려 하고 파는 사람은 이 금액을 받고 판매하려 한다. 이렇죠. 2천. 자, 평당 단가가 3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평당 단가 상승하면 평수를 늘립니까? 줄입니까? 사는 평수를 줄이죠. 그렇지. 줄이니까 100평을 사려 한다. 100채를 사려 한다면 2점 해석. 2점 해석은 사가 3천짜리 같으면 100개 같으면 이게 30만 원치 사겠죠. 사가 2천짜리 200개 사려면 40만 원치 사겠죠. 이 면적. 필 갈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치다보고 낙선하시고 줄만 끄시고 이해 안 되면 체크해놨다가 다음에 지나면 자동으로 다 소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필기하시려면 이렇게 이것만 딱 이 세 개 그림만 그려놓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심심하니까 한 번씩 그리시고 밑줄 끄시고 이해 안 되면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필기는 하지 마세요. 학교 공부하고 청도 안 들어야 빠릅니다. 학교 공부처럼 주간식 필기 이거 위주하면 노트 작성하고 땡 3년 4년 갑니다. 바로 그냥 쳐다보고 바로 결론 내버리면 금방 단박에 이렇게 통찰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우리는 객관식만 하니까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자, 요점 그다음에 사과 한 개 1,000원씩 하락했습니다. 사과 단가가 하락하면 더 많이 사고 싶다, 적게 사고 싶다? 싸니까 더 많이 사고 싶죠. 500개 그럼 2점에 있는 바는 점은 저 P하고 Q하고 만나는 2점 이걸 빠른 속도로 해석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사과 1,000원짜리를 500개 사면 총 매입 금액이 얼마다? 50만 원. 그죠? 50만 원. 이 면적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파는 사람은 50만 원 받고 팔 것이고 사는 사람은 50만 원 주고 500개를 사오겠죠. 그때 단가는 1,000원짜리였다. 그랬습니다. 그 수익선은 이렇게 가격, 단가라 단가, 가격. 수평선은 수량이다 이렇게 했죠. 수량. 자, 그러면 이 점을 연결한 것,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점이 있습니다. 점을 잘 따라가면 되죠. 자, 여기에 2,500일 때는 좀 적게 사고, 1,500일 때는 좀 많이 사고, 1,100일 때는 아주 많이 사고, 2,900일 때는 적게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꾸 이해됩니까? PQ의 만남. 잘 봐야 된다. P 수직선, Q 수평선, 이 두 개 만나는 점. 이 해석이 빠르면 돼요. 이 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게 뭔지, 그거 아시면 된다니까. 그럼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으니까 점을 연결하면 선이 나오는데 선은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지만 포괄적 개념은 곡선 이렇게 하면 돼요. 곡선. 이게 원래 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하향 오른팔 들고 오른팔이 우주 우 왼팔은 좌고 좌 우회전 좌회전 차량 운행할 때 우회전 좌회전 우 오른팔 들고 우 하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우하향 이렇게 우하향. 요게 수요곡선이라 수요곡선. 수요곡선. 사는 사람 곡선. 사는 사람 곡선입니다.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싶은 게 이게 수요자의 사는 사람들의 심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PQ를 옆에다 놓고 보시면 비싸면 적게 사려 하고 가격이 비싸면 P가 비싸면 이제 앞으로 P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P. Q 매수량이 적게 사려 하고 싸면 많이 사려 하죠. 이렇게 안 해보신 분 있다 없다? 당연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인문사회과학은 예외 없다 하면 틀립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1 더하기 1은 2만 답이니까 3이 답이 될 수도 없고 1이 될 수 없지만 사회과학은 땅 1억 주고 사가지고 1억 건축비 들어가
3억에 팔 수도 있고 2억에 팔 수도 있고 1억 9천에 팔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사회각은 애유가 없다 하면 틀려요. 사회각은 애유가 있습니다. 민법도 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애유가 많죠. 민법, 공법 애유가 많을 겁니다. 그 다 사회각은 원칙적으로 애유가 있습니다. 자연각은 애유 없지. 애유 없지. 그 지금 우리 경제학도 당연 사회각이니까 애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 법칙. 그래서 그리고 수요 법칙을 하지. 수요 법칙. 사는 사람 법칙. 수요 법칙. 그런데 이 방향이 중요한데 사회과학에서는 P가 올라가면 Q는 내려오고 P가 내려오면 Q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지 반대. 반대 가는 걸 보고 이렇게 쓰죠. 이걸 음의 방향, 부의 방향, 반비례,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합니다. 시험은 안 나오지만 감수함수다. 이렇게. 그런 말로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을 기억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틀어 보면 돼요. 통틀어 보면.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는 수요는 음의 법칙, 부의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하는 말은 반대로 간다 이 말이죠.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가는 반비례 간다. 반대 방향. P가 서울 가면 Q는 부산 가고 P가 부산 가면 Q는 대전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갔다. 반대로. 반대 방향이다 이 말이죠. 사회학은 방향이 엄청 중요합니다. 저희들 공부 방향은 최근 10회분 기출문제를 했죠. 최근 10회분 기출문제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 방향인데 최근에 나온 방향은 다시 이제 약간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계산형은 뭐 계산기 단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기보다도 전에 뭐랬습니까? 참조로 FC 200 신형 V 이거 계산기 있으면 만사 오케이 되는데 계산기가 비싸겠죠. 한 5만 6천 원, 6만 원 가까이 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없이 열심히 해봐야 생고생하면 아무 헛봐야 생고생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하향 수요. 수요는 우하향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X파일을 하는 이게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 관련이 15문제지만 사실은 학교는 마지막 감정평가론 가도 부동산 평가할 때 산업원가 얼마냐, 판매 가격이 얼마냐, 가치가 얼마냐 그거 세 가지로 평가를 해요. 부동산 평가할 때. 끝까지 쓴다니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X 이거 다 그럼 우하향 수요 했죠. 우하향 수요. 오른팔 들고 우하향 스스로 10번 정도 하셔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하향 수요. 자, 이제 우상향 공급 보시면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복습니다. 자, 2,000원짜리 사과를 200개 팔 용의가 사과 장사 판매할 용의가 있었는데 사과값이 3,000원 뛰었습니다. 3,000원 뛰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 안 좋다? 판매가 상승하면 파는 사람은 좋다 안 좋다? 좋죠. 그렇죠. 좋지. 그럼 좋으면 더 팔고 싶죠? 난 더 팔고 싶다. 예를 들어서 300개를 팔고 싶다면 이렇게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싶다 이 말이죠. 사과 단가가 2,000원에서 3,000원 뛰면 더 팔고 싶다. 더 팔고 싶다. 300개 판다면 2점 판매점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과값이 1,000원으로 하락했대. 사과값 떨어지면 파는 사람은 더 팔고 싶다. 덜 팔고 싶다. 안 팔고 싶다. 파는 사람이 사과값 떨어지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그러면 판매량을 70개만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70개. 요점. 그럼 판매량을 줄이지. 적게 팔고 싶다. 이 점. 그래서 이 사이에도 무슨 많은 점이 있겠죠. 무슨 많은 점이 있죠. 2,500원대 더 팔고 싶고 1,500원 적게 팔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 점을 연결한 선 오른팔 들고 우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우상향. 이게 공급이죠. 공급. 자, 이걸 영어로 수요는 demand D, 공급은 supply S, DS 이렇게 한다. 자, 공급. 역시 마찬가지로 PQ를 옆에 놓고 보면
사값이 올라가면 더 팔고 싶고 내려가면 적게 팔고 싶다. 이래 되죠.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요건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비례다. 동일한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나중에 증가함수다. 등등 이렇게 뒤에 학개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방향으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다 이렇게 더하기. 양의 방향, 정의 방향 이렇게도 쓴다니까. 양의 방향, 정의 방향. 내 땅 옆에 도로가 뚫리면 땅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도로가 뚫리면서 가격 올라가죠. 정의 외부호가 이런 말도 매년 시험 나오죠. 우리 시험에. 또 내 땅 옆에 쓰레기 몇 장 들어오면 내 땅값 올라간다 내려간다. 부의 외부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험 나오죠. 세상만사 기본적으로 크게 둘로 나누면 음량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음량으로. 세상만사 기본 두 개로 나누려면 남자 여자 하듯이 음량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죠. 그런 그 방향을 음량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그런 식으로 말로 별소리를 다 쓰죠. 그 말을 기억하기보다는 기본 방향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이걸 마켓이라죠. 마켓. 아파트 시장하던 아파트 마켓은 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M. 마켓 이런 소리 많이 씁니다. 요즘 또 마케팅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영업하는 것도 마케팅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M이라는 소리를 여기저기 마트 같은 어입니다만 많이 씁니다. M, D, S 이랬지. M, D, S, MDS. 제 이름이 뭐랬죠? 제 이름이? 네? 문디사랬잖아. 문디상. 문디상. MDS, X파일.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이게 15문제 이상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MDS. 그래서 M이라는 용어하고 D라는 용어, S라는 용어가 우리 시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그대로 다 나옵니다. MDS. 조금 더 하면 이 시장판은 PQ로 이렇게 돼 있죠. PQ로. 이 시장은 이 마켓은 PQ. 모든 이 시장에 가면 모든 지하 서비스 가격이 있잖아요. 세상 공짜 없다 하는 기회비용도 원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가격이 있습니다. 지하 서비스 가격이 당연히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간다, 높다 이렇게 하죠. 우리 일상 용어도. 그래서 수익선에 가격을 내세워놨어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하는 분이.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하락한다, 줄어드는 거지. 싸지는 거죠. 이렇게 P. 오른쪽 가면 양이 많고 왼쪽으로 가면 양이 적어지고 이 PQ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시장판은 출발합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근데 자 봅시다.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갈 거는 이제 이걸 기초로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뿐입니다. 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80페이지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말이 있죠. 수요량의 변화는 이 변동성 이랬으면 돼요. 그 다음 수요 변화 보입니까? 자, 한 장 넘겨보시면 82페이지에 가운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림을 이제 지금 그려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두 가지가 있죠. 자, 그 별표 드시고 별표 매년 출제한다 이렇게 별표 드시고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 둘 차이는 양 이거 하나 더 붙은 것밖에 없잖아요. Q quantity 양 요거 하나 붙은 것밖에 없지.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는 이미 했습니다. 우리 저기서 우하향하는 수요 그대로 들고 오시면 돼요.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되는데 자, 그대로 한번 들고 갈게요. 자, 수평선은 뭐라고 했다? 수직선은 뭐라고 했다? PQ. 자나 깨나 이게 반짝 떠올라야 돼요. 안 되면 잘 때는 천정 쳐다보면 천정에 이게 수직선 P고 수평선은 Q고 그렇게 해도 다 답이 나옵니다. 원래 천장에 아까 제가 요 경작은 요 수직 수평선에 점이랬잖아요.
이 데카르트가 한 분 아시죠? 그분이 뭐라 했죠? 뭐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앞뒤 뭐 어쨌거나 뜻만 통하면 되는데 그래도 명언은 명언대로 읽어주는 게 기본 A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했다. 그분이 동물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철학적인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 천장에 딱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위에 쳐다보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까만 게 하나 점이 딱 붙어 있어요. 여러 개 붙어 있기도 하고. 천장에 뭐가 붙어 있다 옛날에? 예, 파리가 붙어 있는 거 파리. 파리 아시죠 파리? 파리가 움직임을 보고 이걸 그렸어요. 파리 움직임, 파리 이동을 보고. 그리고 그게 점이라니까 점을. 단순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응용을 많이 했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점, 이 파리의 파리, 똥파리가 아니고 파리입니다. 이 점에 대한 해석. 저 분명히 봤지만 수요곡선은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살해하고 가격이 싸면 많이 살해한다 이랬죠. 그 살해한다 하는 말은 그게 자 또 다른 유식한 말로는 살의사, 욕구 이런 식으로 쓸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 요걸 보고 수율항의 변화 보고요. 자 가격이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율항이 줄어들고 자 여기서 내려간다 이 말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율항이 증가한다 이 말이겠죠. 그 곡선상의 점의 이동, 즉 가격이 변동할 때 수율항이 변동하는 모습 이걸 보고 수율항의 변화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경제 변수는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 말고 인구도 있고 이자도 있고 뭐 대체도 있고 선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산업함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라고 하면 가격 외 이렇게 합니다. 가격 외. 이자 세금 뭐 이런 거 많죠. 인구수. 가격 외는 일정하고 이렇게 다른 모든 것은 일정하고 가격만 변동할 때 수율항이 변동하는 것 그걸 보고 수율항의 변화를 한다니까. 자 다시 한번 분명히 사과값이 올라가면 사과 수율항은 감소했죠. 그 다음에 사과값이 내려가면 사과 수율항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할 때 이 양이 변동하는 것 그놈을 수율항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수율항의 변동. 이 그림판에서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P가 움직일 때 Q가 변하는 것 그게 이게 양이죠. 양. 수율항의 변화 이렇게 부른다니까. 수율항의 변화. 그렇게 연상 기억하시면 딱 맞습니다. 쉽고 그렇게 마무리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수요 변화는 뭐냐? 수요 변화는 이게 알겠지. 이게 알겠죠. 그렇죠? 그 수요 변화. 자, 수요 변화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가격은 일정하고 가격이 원래 경제 변수 속에서 이 가격은 골키퍼 기능이고 골대 앞에 곡선상에 움직이는 골키퍼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격 외에는 10명 선수가 있습니다. 10명 선수. 이걸 아시면 부동산, 동산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축구 찰 때 몇 명 찹니까? 11명 맞죠? 11명. 그 11명 필드를 뛰어다니고 장을 저 마켓에 뛰어다니고 좌우로 상하로 막 뛰어다니고 요건 P는 가격은 골키퍼니까 곡선상에 골대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할 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축구 게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골키퍼는 저 가서 쉬어. 너는 가서 쉬고 10명 선수를 트레이닝 훈련시킵니다. 가격 외에 10명 선수가 이제 변동할 때 그때 가격과 수요량이 움직임을 본다. PQ 움직임을 본 그걸 보고 이제 수요 변화를 하는데요. 원래 수요 곡선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요거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가는 아파트 단가는 평당 2천만 원은 불변인데 변하지 않는데 이자가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렇죠.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 수요량이 증가한 것을 이걸 수요 증가다 이렇게 불러요. 금리가 하락하면 더 많이 살 거예요, 분명히. 인구가 증가하면 더 많이 사죠. 세금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죠. 그걸 이 평면상, 이 딱 붙어 있는 흑판, 이 평면상 표시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래요.
원래는 이자다, 인구수다, 세금이다. 이게 3차원, 4차원, 5차원, 다차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입체적으로 그린다면. 근데 그렇게 하면 그림 보는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이 평면상 수직 수평선에서만 보여주려니까 그냥 우측이동, 좌측이동 이렇게 나타내면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격은 일정한데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 수요량 증가한 걸 수요 증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양은 떼버리고, 이 양은 떼버리고, 양이란 말은 P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선 P 변화가 아니고 Q 변화이지만 이걸 용어를 달리 불러줘야 되니까 양을 떼버리고 그냥 수요 증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요 증가.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렇게 해서 감소해서 그만큼 감소하지, 그죠? 수요량이 감소하지. 그 수요량 감소하는 걸 보고 수요 감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요 감소. 또 인구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겠죠. 세금이 증가하면 감소하겠지. 이렇게. 그걸 보고 수요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수요 변화. 자, 다시 한번. P가 변동할 때 Q가 변하는 걸 말한다.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 그건 이미 우리가 저기서 다 했죠. 우하향 수요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우하향 수요 곡선 점 중에서도 3개점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배꼽에서 목 아래 점으로 달 아래 점으로 이렇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죠.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런데 이제 골키퍼 너는 저 가서 쉬어 불변이고, 가격 외 변수가 몇 개 있다? 10개, 10명 선수. 나중에 이것만 모르면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통용이 됩니다. 마지막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 그 중에서 이자, 세금, 인구수 이것만 한 3개만 셋 놈만 불러와서 훈련시켜 봅시다. 자, 금리가 하락하면 아파트 더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많이 사죠. 그러면 더 많이 사는 걸 이 평면상 표현하려니까 이 수요곡선 자체를 우측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합니다. 만약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그렇죠, 많이 이동하겠죠. 인구 적게 증가하면 살짝 증가할 테고, 금리가 많이 하락해버리면 이게 많이 증가하겠죠. 한때 우리 일본에서 제로 기준금리 뭐 등 지금도 저금리입니다만, 저금리 낮추면 돈이 많이 풀어서 돈잔치, 유동성 잔치, 유동성 파티를 가는데 그걸 통해서 아파트를 사고 지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아파트 더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적게 산다. 이 수요량이 감소한 걸, 그걸 이 수요곡선 자체를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수요곡선 자체 우측 이동, 수요곡선 자체 좌측 이동 이런 말을 쓰죠. 가격 외 변동할 때. 좀 더 말을 붙이면 다른 지하 서비스 가격은 당해 지하의 가격은 일정하고, 가격 이외 다른 변수가 변동할 때 수요곡선 자체 우측 이동은 증가고 좌측 이동은 감소다 이렇게 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그걸 이미 그림 그려놨죠. 그죠? 그림 그려놨지. 우하향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그게 수요 양의 변동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양. P가 움직일 때 Q가 움직이는 거 수요량의 변화고, P 외가 움직일 때 Q가 바뀌는 걸 보고 수요 변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맞겠죠. 내가 경제학자 하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82페이지 그림 위에 수요량의 변화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당해 상품 가격의 변화. 당해 상품은 당해 상품, 해당 상품 같은 말입니다. 글자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학교로는 해당 상품 이렇게 주로 출제를 하고, 법에서는 일본어처럼 민법 거꾸로 된 용어처럼 당해, 세, 뭐 당해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둘 다 우리 시험에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해, 해당. 자, 해당 제한은 여기는 아파트를 합니다. 아파트. 해당 제한, 당해 제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도 뭐
엄청 많죠. 특정 시장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고 상품 가격, 아파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은 P가 움직일 때 Q가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죠. P 움직일 때 Q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죠. 거기다 P 써놓고 Q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PQ, PQ 딱 적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영어로 이렇게 PQ 이렇게 약자로 초미시한 약자로 단순하게 딱 적어놓은 게 그게 나중에 시험 치는 마무리 갔을 때 훨씬 도움됩니다. 그 말로 계속 해놓으면요 도움 안 되고 어지럽고 책 양이 많아지고 정리가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 쭉 별표 놓으시고 별표.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찾았습니까? 줄 열심히 잘 것이니까 줄 잘 것이면 돼. 줄 잘 것이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하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앞에 있는 그림이 맞죠? 앞에 있는 그림이 바로 A에서 B로, B에서 A로 움직이는 이게 바로 수요량의 변화이고, 그 다음에 수요 변화는 당의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인구, 이자, 세금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때 수요 증가할 때는 우측이동, 감소할 때는 좌측이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니은에 보시면 수요 변화가 발생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이동한다. 그 별표 줄 꺼놓으시고 수요 곡선 자체 우측 이동, 좌측 이동합니다. 이걸 보고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수요의 변화. 가장 기초이자 또 중요합니다.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제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고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자, 앞 페이지 80페이지 다시 오시가 80페이지. 80편 갑니다. 부동산 수요 결정 요인에 당해 재화 가격이란 말이 있죠. 당해 재화 가격하면 바로 그냥 P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P 앞으로 이제 P. 당해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고 당해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당해 재화 수요량은 증가한다. 요게 반비례 음의 방향이죠. 반대 방향 같습니다. 요걸 그림 그리면 우하향 이렇게 나타나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관련재 가격. 자, 대체재 별표합시다. 대체재. 이제 거기는 가격 외입니다. 가격 외. 자, 가격 외 변동입니다. 가격 외 변동. 가격 외 변동 중에서 대체재 별표하시고 매년 시험 출제, 여러 문제 관련 출제. 우리 시험은 경제론이 뭐 5, 6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두 문제 관련돼 있지. 만약에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이라서 경장 원론처럼 40문제 나온다면 부지기수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대체재, 대신재, 그 대체재 앞에다 뭐라고 쓰냐면 다른 거 이렇게 써놓는다. 다른 재화 서비스로 대체한다 이 말이야. 다른 걸 산다 이 말이지. 다른 걸로 대체한다. 대체라는 말 흔히 우리 많이 쓰죠. 저걸로 대체. 저거 대신 가져와. 같은 말이에요. 대신. 돈 1억 주어지면 뭘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 상품을 고르겠죠. 내가 주식 가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많을 겁니다. 소비해도 되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만족도가 같다면 우리 흔히 개인 투자는 효용극대로 이걸 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효용극대. 일상에는 행복극대지만 교과서에는 효용의 극대를 합니다. 효용극대. 효용이란 말로 시험 출제합니다. 효용극대. 같은
효용이라면, 같은 만족도라면 가격을 싼 걸 사겠습니까? 비싼 걸 사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런 소리 많이 했죠. 자, 우리 만족도가 같으면 싼 걸 산다, 비싼 걸 산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사장님이 예? 같은 만족도라면 싼 걸 산다, 비싼 걸 산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럼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텅텅 곳간이 다 비어야 되는데 같은 만족도라면 싼 걸 사야지. 같은 가격이라면 만족도 높은 걸 사야 된다, 낮은 걸 사야 된다. 그건 맞네. 그죠? 만족도 높은 걸 사야지. 그래서 두 재화가 만약에 대체관계, 경쟁 대체관계에 있다면 이렇게 선택하죠. 그게 이제 대체제라고 합니다. 대체제. 자, 이걸 우리 시험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시험에는 엄청 출제하시는데요. 자, 그걸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없으니까. X제 가격이 비싸면 X제 수요량이 적고, 비싸면 적게 산다 했지. 아까 수요법칙이야, 수요법칙. 그 다음에 대체관계에 있는, 자, 대체관계에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 X제를 안 사고, 아파트가 비싸면 아파트 적게 사고, 빌라를, Y제, 빌라를 사더라 이 말이죠. 빌라. 대체관계. 내가 주거의 효용은 아파트나 빌라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비싸면 아파트 안 사고 다른 거, 다른 재화 서비스, 빌라를 사겠죠.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 빌라 값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빌라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 빌라 가격이 상승하죠. 요건 아까 이렇게 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이동이거든요. 그 공급곡선이 우상향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점이 여기 서는데 새로운 점, 수요가 증가하면,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 빌라 가격은 상승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요건 그냥 우하향으로 아까 수요법칙에서 우하향, 수요량의 변화를 했고, 요거는 수요 변화입니다. 수요 변화. 두 개 다 일타쌍피로 같이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출제되고 있고, 또 이것 우리 금방 대체제 여기 있어 말고 다른 데서도 설명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걸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꼭 적어두시고, 자,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고기를 먹으러 가는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집 쭉 있는데, 소고기집 딱 메뉴판 쳐보니까 소고기 가격이 엄청 높아요. 그럼 소고기 못 사 먹겠죠. 자, 소고기집 가지 말고 돼지고기집으로 가자. 이래 되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사 먹고 대신 다른 거, 다른 재화 서비스 대체할 수가 있거든. 돼지고기도 고기니까. 그 돼지고기를 더 사 먹는데, 돼지고기 사 먹는 사람이 점점 시장에서 많아지면 돼지고기 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는 거지.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는 거지. 당연하지. 그렇지. 그래서 고기를 먹으러 간다 하는 만족도 비슷하다면 기아이면 싼 것으로 산다 이 말이겠죠. 또 같은 가격이면 만족도 높은 걸 사겠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렇게 이렇게 다 행위를 무수히 많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책에 올려놓으면 막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내보면 책에서는 또 이해했는데 시험 나오면 또 잘 안 풀려. 그 단계에 있다. 3단계 올라가야 된다. 그게 문제로다.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기아이면 다홍치마를 하는 거 아시죠? 같은 값이면, 가격이 같으면 다홍치마, 효용 증가한 걸 사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도 많이 말씀해 오시고, 또 당연히 같은 만족도라면 싼 걸 사는 게 당연하지. 이 당연하죠. 이렇게 다 살아오셨어요. 그걸 교과서에서 이걸 행복을 느끼는 이 행복 효용, 이걸 효용이라고 쓸 뿐이지 효용 증가, 효용 감소,
뭐 효용 불변 뭐 이렇게 효용 이런 말 쓰고 이 가격은 P로 쓰니까 이렇게. 자, 요렇게. 자, 다시 한번. 아파트 값이 비싸면 아파트 안 사고 대체 관계에 있는 대신 할 수 있는 빌라를 사더라.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 빌라 값은 올라가죠. 또 이렇게 생략해 놓고도 출제합니다. 이렇게 생략해 놓고. 자, 아파트 값이 비싸면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를 수요 증가합니다. 빌라 사면 사는 사람 많아지면 점점 사는 사람 많아지면 빌라 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출제하게 됐고 요걸 생략하고도 출제했습니다. 자, 아파트 값이 비싸면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 값도 올라가더라. 이렇게도 출제했다니까요. 이거는 상당히 어렵죠. 벌써 두 단계 뛰어넘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속에 의미하는 게 아주 많다. 대체제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대로 또 시험 나온다. 매년 출제했습니다. 이 속에 출제할 거 많아요. 네네, 그대로도 출제를 했고. 그러니까 책에는 이해되는데 시험 풀면 또 안 풀린다고 이상하게. 그래서 스킬 능수능란하게 척 보고 맞다, 척 보고 틀리다 하는 걸 약 한 30% 만들어야 돼. 다 아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로는 땅 짓고 햄식이를 했잖아요. 세상 천지 경제 이런 같이 쉬운 게 없다고. 아닌가? 맞는데. 자, 대체제 별표는 쳐놨죠. 자, 동그라미 A 한번 읽어볼게요. 대체제란 커피와 홍차와 커피. 자,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홍차를 안 먹겠죠. 홍차를 마시면 커피를 안 먹습니다. 그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대체. 대체란 말이죠. 대체. 대신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아파트와 빌라 등 아파트를 사면 빌라를 안 사고 빌라 사면 아파트 안 사는 관계. 그게 대체 취득입니다. 대체 취득. 대신 취득할 수 있는 거. 근데 아파트도 사고 빌라도 사고 이렇게 하면 보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과학은 절대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안성떼기 옛날 테레비 볼 때 나오던데 안성떼기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고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안성떼. 우리 이 경제 경영은 시츄에이션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입니다. 그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고 아름이 엄마 집에 가보니까 지금 암탉이 많이 있어요. 그럼 닭이 많이 있으면 닭이 먼저지요. 나중에 알을 낳겠지. 근데 자기 엄마 집 가니까 유정란을 품고 있는 기라. 그러면 알이 먼저지. 그 다음에 나중에 뿅알이 나와서 나중에 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그 상황 이론이 우리 경영경제 현 실무이자 경영경제입니다. 사회과학이죠. 자, 그래서 아파트 빌라 만약에 돈 5억을 가지고 아파트 두 채 살 수도 있고 빌라 두 채 살 수 있는데 아파트 이거 동일한 거니까 그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아파트 빌라 하나하나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죠? 두 채 살 때 아파트 하나 빌라 하나 이렇게 사면 수익률 방향이 서로 반대로 갈까 이가. 그러면 아이스크림과 우리가 군밤 사듯이 아이스크림 빙술보다는 아이스크림 군밤이 더 좋다면서요? 그렇게 사면 남자 사는 거 여자 사는 것보다 남녀 결혼하는 게 많이 사나요? 특성이 천여청 반대인 서로 존중과 사랑하면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다고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 사는 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보완제라 보완제. 아파트도 사고 빌라도 산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아파트 사면 빌라 안 사고 빌라 사면 아파트 안 사는 관계, 그 대체 관계. 가격이나 효용 가치가 비슷비슷해서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말로 쓰면 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지? 말로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응? 그냥 막 단순해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치마 사러 갔는데요. 치마 사러 갔는데 알록달록한 다홍치마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밋밋한 자로포대처럼 밋밋한 이 치마 사는 게 좋겠어요. 값은 똑같아. 그러면
자로 포대 사는 것보다는 기아이면 다홍치마를 사겠죠. 이런 뜻이니까 다른 거. 기아이면 좋은 걸 사겠다. 대체, 경쟁 대체 시장의 상품이 무수히 무한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아이면 다홍치마를 고르겠다 하듯이 좋은 걸 사겠다 이 말이지. 좋은 걸.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거.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관계에 있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안 사고 대체관계에 있는 빌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 빌라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렇게. 즉 대체 가격 변화에 대해서 당해 지하의 수요량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같은 방향이래. 여기 한번 보시다. 방향이 또 나왔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했죠. 방향이 또 나왔어. 자, 아파트 값이 상승하니까 빌라 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럼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지. 이것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흐르다 보니 같은 방향으로 갔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 양의 관계, 정의 관계, 그죠?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유사하게.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보완제 봅시다. 보완제. 보완제는 함께 투자할 때, 소비할 때 만족도가 효용이 증가하는 것, 그게 보완제입니다. 우리 책하고 지금 연필하고 1, 2, 3, 4월 달은 흑백 시대를 했습니다. 흑백 시대. 연필하고 줄 끊는 것하고 이건 서로 보완관계입니까? 대치관계입니까? 보완관계죠. 함께 소비할 때, 투자할 때 만족도, 효용, 투자 가치가 훨씬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완제랍니다. 보완제. 그래서 1, 2, 3, 4월 달에는 흑백 시대니까 연필로 줄 잘 것이고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그림은 몇 가지, 필기는 이 세 가지 그림으로 끝, 시작이자 끝. 그냥 줄 것이고, 낙서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로는 아무렇게나 낙서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요약집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완제는 자, 커피와 프림, 프림과 커피, 커피에다가 프림 안 넣어 먹는 블랙커피 많이 계시지만 요즘은 옛날에는 프림 넣었잖아요. 초장기. 그래서 둘이 같이 있을 때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보완제로 이렇게 봤었습니다. 블랙커피 같으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이제 우리 부동산 커피 프림 그건 시험 안 나오고,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보완관계다, 대체관계다. 이건 뭐 옛날 비유할 때 하늘은 남자고 땅은 뭐랬습니까? 여자. 같이 있어 좋습니까? 따로 있어 좋습니까? 어젯밤 한판 싸웠을 때 따로 있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전체 이 시장판 전체에서는 같이 있어 좋죠. 음양 좋아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함께 있어 좋은 게 이게 보완제로 보완제 기능이에요. 보완제. 당연 건물만 따로 설 수도 없고 땅만 홀로 있어가 사용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어가 가치가 높은 것. 그래서 쉽게 하면 그냥 가치 높은 거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가치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완제다, 보완제. 그래서 내 남편은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입니까? 시츄에이션. 그게 시츄에이션인데, 근데 전체 일생을 두고 볼 때는 보완제 기능이겠죠. 보완제 기능 이렇게겠지. 자, 그래서 보완제, 같이 있어 좋은 게 보완제입니다. 안경 오른쪽, 왼쪽, 알, 이거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죠. 사람의 눈, 양쪽, 이것도 보완제겠죠. 애꾸눈은 어디 됩니까? 입체가 없으니까 입체감이 안 잡히죠. 그림만 잡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여튼,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완전 보완제입니다. 새 신을 샀는데, 왼쪽 신발 애가 한강에 던져버렸대. 그럼 한쪽 신발 남으면 의미가 없죠. 이것도 갖다 던져버려야지. 이것도 갖다 던져버려야지.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 보완제란 말이 있고 부분 보완제란 말도 있는데 그까지 시험 안 나오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그냥 보완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완제다. 그 다음에 이제 B에 보시면 요놈도 자 동그라미 B 설명입니다. 이것도 보완제도 하나 그 옆에 하나 적어놓읍시다. 땅, X제는 땅이라 Y는 전원주택 건축물이고 땅값이 비쌉니다.
땅값 비싸면 땅을 살 수 있다, 못 산다? 못 사죠. 수요 법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 법칙, 수요 법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완 관계에 있는 전원주택 건축물. 땅을 못 샀기 때문에 Y, 전원주택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땅을 못 샀죠. 전원주택지를 못 샀으니까 보완재인 전원주택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못 한다? 못 하죠. 그래서 Y제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Y제 수요 감소하면 Y제에 대한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 수요가 감소하면 야, 전원주택 살고 싶은데 땅값 비싸가지고 못 산다, 야. 이래 되는 거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바로 전원주택 건축물에 대한 가격도 하락합니다. 사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야. 땅값 비싸가지고 전원주택 건축 수요가 감소하는 게. 그래서 보완관계일 때는 요건 비싸면 못 사고 보완관계에 있는 땅을 못 사면 전원주택 건축도 할 수가 없더라. 전원주택 수요 감소하면 당연히 전원주택 가격도 하락하겠죠. 전원주택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땅 비싸가 못 사겠다. 그 수요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하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약간 생각이 명쾌하게 딱 안 잡히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시험 안 나오니까. 다만 요 관계 이렇게 바뀐다는 거 보완제 대치적 반대로 간다 하는 것만 별표 안 치지 마시고 별표 치지 마시고. 그래서 그 토지와 건물이 보완관계에 있을 경우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관계에 있는 건물 수요는 감소한다. 즉 보완제 가격 변화에 대해서 당해지와 수요량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보시니까 이거 가격이 상승하니까 땅값이 상승하니까 이 전원주택 건축물 수요 감소했잖아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 기억은 하지 마시고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변화 있습니다. 소득 변화. 자, 소득 변화. 자, 정상제 꼭 별표하시고. 정상제는 그 가로 속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꼭 별표하시고. 자, 소득 변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정상이라, 정상.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0보다 크네. 자, 소득 수준이 이 시장에 소득 수준이 증가하니까 아파트 평수도 늘리고 숫자도 사는 사람도 많아진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게 정상이라, 정상. 정상제.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당연 수학적으로는 플러스이지. 정상이다 이 말이지. 정상이다. 자,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아파트 평수도 줄어들고 매수자가 줄어들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우리 알다시피 수학에서 이래 하죠. 2분의 6은 이게 3이죠. 그죠? 3. 이 앞에 플러스라는 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2분의 6은 3이다.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건 얼마죠 이게? 이것도 3이지. 이제 3. 이건 둘 다 올라가는 거고 얘 둘은 둘 다가 내려가는 거죠. 같은 방향 가니까 플러스 나옵니다. 결국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3이라. 플러스 3. 그치? 다 아시지만 그래도 아차하고 또 놓친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내려가면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나옵니다. 수학에서는. 근데 달동네 살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달동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달동네 살다가 돈 많이 벌면 달동네 내려옵니까? 달동네 평수를 늘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달동네 내려와서 아파트 사러 가겠죠. 그치? 그래서 달동네는 열등제 기능이에요. 열등제. 돈을 적게 벌면 소득이 감소하면 달동네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열등제라 한다. 자, 열등제. 정상제와 반대.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수학에서 음수. 맞지? 음수. 이거 플러스인데 이거 마이너스 같으면 음수가 나오지.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 같으면 또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같으면 음수가 나오지. 반대 방향은 제가 음의 관계, 반비례 관계 뭐 수학이고 온통 다 그렇습니다. 제일 애로 겪는 게 음양 이 구분이 좀 애로가 겪을 겁니다. 야, 숫자 들어가 보면 좀 어려워하는데 막 똑같아. 그러면 그는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열등제, 정상제,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 열등제. 근데 세상에 명품하고 짝퉁하고 중산층일 때 명품, 짝퉁, 짝퉁, 명품 어느 게 정상제고 어느 게 열등제겠습니까? 명품이 정상제고 짝퉁이 열등제이겠죠. 근데 중산층일 때 그렇고 서민 입장에서 명품, 짝퉁 관심 없죠. 관심 없지. 저도 뭐 썰악해도 뭐 쓸 의미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짝퉁도 정상제 일적이죠. 짝퉁이 또 비싸잖아. 짝퉁 시계가 100만 원이 돼, 50만 원이 돼. 이렇게 하면 그거 돈 있어야 살지.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짝퉁도 정상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제 경영은 무슨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시츄에이션 이론, 시츄에이션 이론.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절대 법칙이다 하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상대적이라.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호, 선호, 이렇게 있네. 기호, 선호. 기호, 선호. 기호, 선호. 같은 말입니다. 기호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데요. 선호. 공동주택 선호도가,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뭐. 당연하지. 단독주택 선호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단독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소비자 예상, 그것도 별표. 그거는 가격 예상, 뒤에 다시 고치가 가격 예상, 이렇게가 별표 두시기 바랍니다. 가격 예상. 자, 가격은 우리 P였습니다. P. 예상은 이렇게 이렇게 expected, 이렇게 하는 expected, 기대. 한글로 가격 기대, 가격 예상 이렇게 됩니다. 가격을 기대한다, 예상한다, 이 같은 말이에요. 3년 후에 땅이 필요한데 3년 후에 땅값이 너무 올라갈 게 예상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됩니까? 3년 후에 사야 될 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지금 사야 되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 기대하면 지금 수요가 증가합니다. 우리 요 가격 상승하고 요 상승 기대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비싸면 적게 산다 했잖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근데 가격이 상승 기대가 되면 상승 예상이 되면 미리 사두죠. 그 3년 후에 전원주택 지으려고 땅을 사야 되는데 그때 너무 폭등할 것 같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 예상되면 미리 사죠. 주가가 상승 예상되면 주식을 삽니까? 팝니까? 사놔야지. 주가 상승 예상하면 주식을 사놔야죠. 똑같아. 다 똑같아. 뭐 주식, 부동산이든 주식 다 똑같아. 이미 다 그래 해 오셨습니다. 근데 내년에 아파트 값이 하락해서 사면 지금 사야 됩니까? 내년도 사야 됩니까? 내년에 하락해서 사야 돼. 내년에 사야 되죠. 그럼 지금 수요가 감소하잖아. 그치? 자,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경기 변동에서도 나오고, 여기 경제론에서도 출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출제해요. 근데 이것도 뭐, 우리 일상에서는 이거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신다고, 다 아시네. 근데 이 이상이 책에 올려놓으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시험 출제하면 뭐 틀릴 뿐이 희한하게. 희한하지. 3년 후에 살 땅을 미리 사는 수요. 이건 이제 가수요로 합니다. 가수요. 우리 뭐 가등기 이런 게 있잖아요. 가등기, 예비등기 이렇게 하듯이 이거 예비수요로 합니다. 예비수요. 나중에 실수요를 위하여 미리 사두자 이 말이겠죠. 예비, 가수요. 근데 30년 후에 땅값이 상승할 걸 예상해서 미리 사두고 놀려놓으면 이게 투기수요라고 합니다. 투기수요. 가수요가 지나치면 이걸 투기수요다 이렇게 한다. 투기수요. 중과세 때려야지 정부에서는
투기 수요다. 이렇게. 가수요. 미리 뭐 우리 계약할 때 뭐 가계한다, 본계약 이전에 가계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오시죠?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죠. 가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가수요. 시험은 거의 안 나옵니다만. 자, 그다음 저 밑에 내려가시면 6번에 내려가시면 기타 수요 결정 요인에 부하는 게 있습니까? 웰스 영어로 부 해놨네. 내가 부자가 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맞습니다. 증가한다. 아파트 값이 증가하는 지역에는 공인중개사 학원의 수강생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 늘어나지. 다 하시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하시네. 공인중개사 학원 영업 비밀까지도 다 하시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그 수강생이 많아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수강생 수가 줄죠. 이게 부효과. 경제에서 쓸 때는 부효과라는데 아파트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죠. 부효과로, 부증가 효과로 소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뭐 상식적으로 다 하시는 건데 간혹 이 표현을 우리 재택할 때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했을 뿐이고 우리 시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학교 질 이런 것도 시험 안 나오고 이자율 이건 시험 매년 나오죠. 이자율. 은행 가서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연리 3% 주고 하기로 빌렸대요. 1억을 차입했다. 차입은 T에서 이 부채죠. 부채. 이자 3%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1년에 얼마 준다? 300만 원 주겠죠. 1억에 3%는 300만 원 맞지? 이게 이제 그대로 숙달 딱 돼 있습니다. 부동산 세계 들어오면 1억에 3%는 300만 원이다. 그것도 발가락 세우고 손가락 세우고 잊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300이다. 300만. 이 300만 원, 돈 1억, 사용료죠, 사용료. 금전 사용료 아닙니까? 사용료. 원금도 나중에 갚아야지. 금전 사용료. 우리가 만약에 1억짜리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로 주죠. 사용대가 임차료.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익, 임대로 받듯이. 그게 이자지, 이자. 돈 빌린 사람은 이자 비용을 줘야 되고, 돈 빌릴 준 공급자는 은행은 이자 수익이 생기고, 두 분 다 모셔놓고는 그걸 보고 이자다, 이자율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가 3개 나온다 했습니다. 3개.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자. 그 용어를 따로 이어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대로 시장판에 가면 그렇게 3개 용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임대차 시장 가면 임차료, 임대료, 임료 이렇게 한다 했죠. 근데 금융시장에서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잖아. 그죠? 저당 잡고. 그래서 저당 수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수익이 생기면 은행에서는 수익이니까 저당 수익 이렇게 용어를 살짝 틀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걸 이어지 마시고 그냥 이 시장판에 가면 당연한 쓴 용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용어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가구당 어린이 수, 냉난방비 뭐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하는 거 우리 시험 나오죠. 그죠? 인플레이션. 이 나중에 우리 금융론에 가면 매년 시험 출제합니다만은 투자론, 금융 쭉 가시면 상세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때 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이 높아지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세금이 많으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다. 세금이 낮아지면 증가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 1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전국에서 아파트 두 채가 있다가 한 채 팔면 세금을, 양도세를 플러스 10%포인트 할증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죠. 10% 더해가지고, 세율에다가 10% 더해가지고 계산해가 양도세를 계산해버려. 세 채 같으면 20%포인트 할증해서 과세를 하죠. 그지?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내다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다 팔아야 되겠구나. 그 4월 1일. 이 4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지금 우리가 농담도 안 묻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재테크에 왔습니다. 재테크. 중요한 재테크에서는 이거는 읽어보고 과세 해방일을 합니다. 세금 해방일. 세금이 재테크에서 크죠?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중요하잖아요. 이 세금 해방일입니다. 세금 해방일. 1년에 몇 달입니까? 12달이제. 12달. 12달인데 12달 중에서 석 달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갖다 바치고 국가에. 나머지 9달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고 이런 돈으로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 3개월치는 일해서 세금 갖다 바치는 국가에. 그래서 4월 1일이 이제 세금 해방일입니다. 연봉 받으면 3개월치는 세금 갖다 바친다니까 국가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있어줘야 내가 재테크를 할 수 있죠. 4월 1일. 자, 그 다음에 금리 수준. 이 금리 수준은 이자율을 했잖아요. 금리. 이자율을 했어. 금리, 이자율을 금리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금융이자 이렇게 쓰거나 금융기관 이자 뭐 이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 그 다음에 조세 정책. 자, 조세, 세금. 자, 세금, 조세. 이것도 시험 많이 나죠. 조세. 조세나 이 세금이랑 같은 말이죠. 조세, 세금 같은 말이죠. 세금이 비싸면 적게 산다, 싸면 많이 산다. 당연하지. 자, 이 정도만 하시고.